배송료까지 48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35,000원 까면은 이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그래픽 카드 보여드릴 거는 간만에 이제 MSI 제품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MSI의 5060 게이밍 OC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고, 다나와에서 보면 이제 트윈 프로저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그냥 게이밍 OC라고 하면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모델이 있는데, MSI의 게이밍 라인업은 잘 알려진 거는 이제 트리오 모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반 유저들한테는 트윈 프로저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MSI 제품이고 5060 8기가 모델이고요. MSI에서 대여 받은 물건이고요. 원래는 메인보드 쪽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픽카드도 하나 뜯어냈습니다. 보내달라고. 지금 5060 리뷰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5060이 처음 났을 때보다 가격도 그렇지만 지금 5050 제품이 출시가 됐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5050 제품을 출시한 이유가 5060을 더 팔아먹기 위해서 출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5050이 정말 가성비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5060이 다시 보니 선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050을 사는 것보다는 5060을 사는 걸 더 권장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5060 컨텐츠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이 하위 라인업 특징 중에 하나가 이 PCB 기판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아지면은 요 앞쪽에다가 전원 연결 포트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달아가지고 기존 트렌드와 비슷하게 중앙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팬 디자인을 보면은 이 큼지막한 사이즈의 쿨링팬이 달려져 있고, 전반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하급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까 최하급 라인업 제품들을 보면 좀 외관 자체가 좀 허접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트윈 프로저 모델은 최하급 라인업은 아니고 조금 살짝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5060이 좀 아래급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쿨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에요. 후면에 이렇게 용무늬가 있습니다. 용무늬. 여긴 제품 사진이 왜 이렇게 없지? 여기에 LED 들어오고요. 후면은 요렇게 생겼고, 에어홀 요정도. 딱 기판이 여기까지 있어요. PCB 기판이.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장착된 상태에서 딱 메인보드 가로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2슬롯에 HDMI 하나, DP 3개 이렇게 있고요. 팬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좀 커 보이긴 한데, 제가 듀얼타워 공랭 쿨러 장착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장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가로 24.8cm에 세로가 13.5라고 합니다. 두께 4.1cm. 5050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점이 GDDR7이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050은 GDDR6가 들어갔죠. 같은 삼성 칩이긴 합니다만 팔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테스트하다 알았는데, 하드웨어 인포 지금 제가 설치한 버전이 8.26 버전인데 이 버전에서 GDDR7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거 수정했네. 메모리 클럭이 예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133 뭐 거기에 오버클럭 땡기면 2333 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채널에 이제 댓글 나는데 막 자기는 1750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다른 모니터링 툴을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신 버전의 하드웨어 인포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1750으로 제대로 나옵니다. 원래 이게 맞아요. 예전에 하드웨어 인포에서 표기 방식 자체가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해서 썼기 때문에 다르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175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인포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GDDR6 같은 경우는 요게 2500이 나올 거예요. 순정 성능 한번 쑥 보고 갈 건데, 제가 요새 다 돌려서 가져오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순정 성능에서 3D마크 6종 제가 매번 돌리던 거 쓱 돌려서 갖고 왔는데, 일단 클럭은 요 정도 터지고요. 메모리 클럭은 최근에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 175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DP는 요 정도 150 조금
조금 초과하게 쓰고 있고요. 점수 요 정도 나오고 온도 요 정도, 전압은 1.06V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상온 26도 정도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이 정도 나오니까 RPM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게 오픈 케이스에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인 케이스에서 들어가면은 아마 7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70도 넘을 것 같고 70도 초반? 높아봐야 그래도 80도는 안 넘을 것 같고요. 소비 전력량이 150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 열기가 좀 쌓인다 하더라도 80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에 온도가 엄청 높은데 방에 에어컨도 안 켜고 하는 환경이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방에 에어컨 안 켜면은 이게 전자제품이 많아서 30도가 넘어가거든요. 아까 낮에 보니까 한 32도까지도 올라가던데 엄청 덥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쓰면은 온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점수 요 정도 나왔고, 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따가 한꺼번에 다른 제품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5060은 이미 예전에 성능이 다 공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순정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오버클럭도 해보고 언더볼팅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오버클럭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이게 MSI 제품이니까 MSI의 애프터버너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애프터버너에서 보시면은 GDDR7이 들어간 제품은, 그러니까 5050이 아닌 모든 5000번대 제품들은 메모리 클럭 3000 그냥 때려 박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3000이 안 들어가고 2000까지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000을 넣고 싶으시면 이게 애프터버너 패치를 적용해야 돼요. 그거는 구글링 검색해서 해보시면 될 거고, 패치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2000 넣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000 안 들어가는 그래픽카드를 제가 단 한 번도 만져보질 못했어요. 제가 만져본 5000번대 그래픽카드 중에는 5050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3000이 다 들어가요. 5050은 GDDR6라서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코어 클럭만 잡으시면 됩니다. 오버클럭 하실 때는 이 코어 클럭만 잡으면 되는데, 이 코어 클럭 잡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코어 클럭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MSI의 트윈 프로저 제품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주 조금 계시겠지만, 그냥 5060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제품이더라도 참고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입력하는 값이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이 수치는 그래픽카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 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3D마크 같은 거 벤치마크를 순정 상태에서, 메모리는 넣으셔도 돼요. 메모리는 넣으셔도 되고, 이거를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순정 상태에서 그냥 순정으로 돌릴게요. 순정 상태에서 타임스파이 같은 거 하나 돌려보세요. 모니터링 툴 켜놓고 하드웨어 인포 켜놓고 요거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이거 초기화해서, 초기화 된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타임스파이 한번 돌려보고 보면은 이제 클럭이 얼마 터지는지 나와요. GPU 클럭, 뭐 메모리 클럭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리 클럭은 아마 거의 변화가 없을 건데, 이 GPU 클럭은 이거보다 살짝 오차 범위가 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285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스펙상 클럭은 아니고요. 보통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동작시키면은 오토 부스트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클럭을 부스트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 인가값, 그 전압에서 동작 가능한 클럭까지 일단 오토 부스트 상태에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1.06V에서 0.65V까지 이렇게 쓰고, 그 환경에서 2850 클럭까지 터지도록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1.065V가 일단 상대적으로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클럭, 여기에 사용하는 이 클럭을 한번 보시고, 이거를 이제 오버클럭 할 때 요 최종 수치 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럭 자체가 그래픽카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예를 들어 오토부스트 상태에서 2900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2850이 나오잖아요. 2850에서 3000을 만들려면 플러스 150이죠. 근데 2900에서 3000을 만들려면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프터버너에서 입력하는 이 수치는 오프셋의 수치입니다. 오프셋. 오프셋이란 무엇이냐면, 어느 수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몇 정도가 더 필요하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럭 값에서
어느 정도를 높일 거냐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2850에서 3000을 만들려면 150을 넣으면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오토부스트 상태에서 2900이 나온다? 거기서 3000을 만들려면 플러스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까지 오버클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치는 이 오프셋 수치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절대적인 클럭 수치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클럭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지 이 오프셋 수치가 높게 들어가는지 낮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오프셋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클럭 수치가 높게 들어가는 게 수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제가 사용해봤던 그래픽카드가 대부분 저 클럭 수치가 아무리 안 들어가도 3100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스타트 포인트를 3100부터 잡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100에서 2850을 빼면은 250이 되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트 포인트라는 겁니다. 메모리 3000은 다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GPU 클럭도 3100 정도는 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요걸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벤치마크 툴을 이거저거 돌려보면서 에러가 나는 클럭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리시면 돼요. 뭐 처음에는 여러가지 돌릴 거 없이 그냥 타임스파이 하나만 돌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타임스파이 돌리면서 에러 나는 지점까지 클럭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타임스파이가 에러가 안 날 때까지 다시 클럭을 낮춰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점에선 에러 안 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올리면 에러가 나고 좀 내리면 에러가 안 나고 이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에러가 안 나는 지점에서 다른 테스트 툴도 돌려보세요. 이거저거 돌려보고 뭐 벤치 툴, 부하 툴 이런 거 돌려보시고 만약에 돌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클럭을 조금 낮추고 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럭을 조금씩 낮추면은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좀 쉽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클럭을 많이 낮추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그냥 50씩 올렸습니다. 400 넣었는데 잘 돌더라고. 그래서 450을 넣었는데 얘도 잘 돌아요. 그래서 500을 넣고 돌리니까 돌리자마자 뻗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500하고 450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이 그래픽카드의 수율이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픽카드의 수율이에요. 여러분들 쓰시는 그래픽카드의 수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거의 경우 400에서 500 사이에 수율이 있을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450으로 쓰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버클럭을 어렵게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오버클럭이 어려워집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버클럭이 쉬워져요. 수치를 그냥 보수적으로 가면 됩니다. 좀 더 쉽게 가려면 여기다 400 넣고 쓰면 되겠지. 그쵸? 제가 450으로 이렇게 이거저거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버클럭 수치를 450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450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크래시가 나 갑자기 튕겨 이런 증상이 좀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문제가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클럭 낮추면 되죠. 아마 그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만 낮추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400 넣고 쓰면 되는 겁니다. 400 넣고 쓰는데 또 어떤 게임마다 튕겨. 그럼 350 넣고 쓰고 이렇게 점점점 낮추시면 돼요. 이 클럭에서 50이라는 클럭은 생각보다 큰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씩 조절하면은 좀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0으로 잡았다. 450으로 잡았고 지금 2850 클럭에서 450을 더하면 3300이 되죠. 3300. 보통 제가 테스트를 여러가지 그래픽카드를 해봤지만 3300을 초과하는 수율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적당한 수준의 수율이 3200에서 3300 사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들어가면 적당히 욕심을 버리고 이 정도에 그냥 넣고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팅한 걸로 다시 다 돌려봤어요. 자, 여기 아래 6개가 3D마크, 벤치마크 6종 이렇게 돌린 거고 클럭은 요 정도 나옵니다. 3300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메모리가 오버클럭 3000을 때리면은 이제 이게 예전에는 3333이 나왔는데 지금 수정이 되어서 2125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전력 제한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TDP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지금 클럭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TDP에서 이 그래픽 카드의 오버클럭 헤드룸만 가지고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했을 때 성능이 요 정도 향상이 되더라. 거의 10% 향상이 되죠. 그래서 10% 정도 공짜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온도도 보시면은 온도 편차도 그렇게 크게 안 나죠. 왜냐면은 전압이 크게 안 변했어요. 온도는 거의 절대적으로 전압의 영향이 큽니다.
전압과 연산이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벤치마크 둘 다 TDP를 최대치까지 쓰고 전압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상온에서 온도가 비슷하게 나왔고 RPM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 또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거는, 이전에 5050 영상 올린 거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을 할 건데, 오버클럭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언더볼팅을 날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5050 영상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언더볼팅 할 때는 이 커브 에디터 값을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0만큼의 오프셋을 이동한 수치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실선이 순정 상태고, 요 위에 있는 이 선이 오버클럭된 커브 값이에요. 어느 정도의 전압에서 어느 클럭을 터뜨릴 거다 라는 그런 전압 대비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클럭이에요. 전압 대비 클럭의 커브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6V 정도에서 3300 정도로 쓰고 있죠. 1.6V 한 여기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이 450이 들어갔고, 여기 나오죠. 플러스 450. 1.6V에서 3307 정도의 클럭으로 구동을 시켜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더볼팅은 무엇이냐? 언더볼팅은 이 오버클럭 헤드룸을 클럭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압을 낮추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능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싶어. 순정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순정 성능이 요 정도예요.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한 14,000점 조금 안 되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정도 성능은 유지하고 싶어. 오버클럭처럼 이렇게 성능은 안 올라가도 되지만 전력을 좀 줄이고 싶다. 이 TDP를 좀 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픽 카드는 이제 1.06V에서 2850이 아니라 3300까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왜냐면 그게 오버클럭 헤드룸이 그만큼이 있는 겁니다. 450 정도. 그러면 이 1.06V에서 3300이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2850 정도의 클럭만 쓰려면은 더 낮은 전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상식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버클럭의 헤드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850 클럭을 사용하는 전압을 찾으면 돼요. 그런 찾는 과정을 언더볼팅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오버클럭을 이미 했잖아요. 그럼 좀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로 먹느냐? 자,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버클럭 안정성을 테스트를 이미 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브 에디터를 눌러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커브 값이 있는데, 여기서 2850을 찾아요. 자, 여기가 2857이잖아. 그러면은 0.91V를 썼을 때 2857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성 테스트 한 거는 1.06V에 3300 클럭이었지만, 보통 이 전기적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고전압으로 갈수록 클럭의 향상치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슷하다면은 이 전압보다 낮은 구간에 있는 요 부분은 충분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857을 위해서 0.91V 정도만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거의 안정성 테스트 안 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오버클럭 할 때 더 높은 전압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정성 테스트를 안 했으면은 이걸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미 오버클럭 안정성 테스트를 1.06V에서 3300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날로 먹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 전보다 살짝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쭉 하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쭉 끝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클럭을 입력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은 이렇게 평탄화가 돼요. 오른쪽을 평탄화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 했기 때문에 커브라고 적혀 있죠. 이거를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그래프가 적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틀어졌잖아요. 보시다시피 요거 여기 보이세요? 요거랑 지금 클럭 수치가 다르죠. 둘 중에 하나로 맞추면 되는데, 잘 안 맞춰지면 높은 걸로 맞추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낮은 수치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정성이라는 게 높은 것보다는 그래도
낮은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걸로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처럼 여기를 클릭해주고 다시 드래그 해주고 다시 Shift 엔터 다시 엔터, 그러면 2850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적용. 그러면 이렇게 평탄화가 됐죠. 평탄화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제일 왼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클럭 수치랑 제일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클럭 수치가 동일한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적용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평탄화가 안 되고 자꾸 틀어진다, 그러면 낮은 수치가 아니라 그냥 높은 수치로 맞추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커브 값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했고, 이렇게 언더볼팅을 한 상태에서 제가 또 3D 마크 6종 벤치마크를 이미 돌려왔습니다. 자, 클럭을 2850에 맞췄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거의 공짜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그냥 3000 때려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동작을 시키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성능이 안 떨어졌죠.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왜 증가를 했냐면 클럭은 비슷하고 메모리가 오버클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최대 5%까지도 증가를 합니다. 타임스파이는 1.7%밖에 안 되지만 성능은 이렇게 공짜로 증가를 했는데, 자, 전력량은 줄었죠. 요런 게 언더볼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게는 16%까지 전력이 감소를 했고요.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 전력이 감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전압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전압은 내가 맞춘 수치에서 돌지 않을 수 있어.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전압이 낮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 GPU 온도가. 메모리 온도는 사실 큰 폭으로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도. 그런데 GPU 온도가 이제 전압 낮추는 것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GPU 온도도 낮출 수 있고, GPU 온도가 낮아지면 팬 RPM도 줄어들면서 소음도 줄어들고요. 굉장히 정숙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언더볼팅 효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고주파가 나는 그래픽카드에 언더볼팅을 적용하면 고주파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그래픽카드가 고주파가 난다, 그러면 오버클럭이 아니라 언더볼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비하는 전압 자체를 낮추면서 코일 떨림을 감소시키면서 고주파를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봄직하고, 이게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감소가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버클럭 헤드룸이 있기 때문에 그 헤드룸을 클럭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력을 낮추는 데 쓴 겁니다. 사실상 진짜 언더볼팅만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 2850 클럭에서 더 낮은 전압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거는 3300 클럭에 대한 1.06V의 오버클럭 수치의 안정성 테스트를 한 거지, 2850 클럭의 안정성 테스트를 한 건 아닙니다. 더 낮은 클럭 구간에서는 더 낮은 전압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전력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사용 가능한 증가 클럭 수치가 점점 완화되거든요. 그래프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기울기가 낮아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낮은 전압에서 오히려 언더볼팅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잡고 언더볼팅을 날로 먹는 1+1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언더볼팅 욕심을 좀 더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면 방법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전압에 원하는 클럭을 입력해서 평탄화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는 내가 욕심을 냈으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겠지. 원래 오버클럭이든 언더볼팅이든 모든 세팅은 욕심 부리는 만큼의 공수가 들어갑니다. 욕심 부리는 만큼의 난이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좀 종합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 자, 요것 좀 볼게요. 5060과 5050의 비교입니다. 3D마크 벤치마크 결과긴 한데 실제 게이밍 성능도 거의 요 정도? 혹은 요거보다 조금 낮게 차이가 날 거예요. 어쨌든 꽤 차이가 납니다. 5050이랑 5060은 어떤 특정 모델끼리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5050과 5060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의 보시다시피 30% 이상 차이가 나죠.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버클럭한 기준으로 놓고 봐도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봐야 돼. 5050 제품은 처음에 41만원, 42만원 정도에 나왔다가 지금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거의 5만원 내려갔어요. 볼 때마다 낮아지는 것 같아.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38만원까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37만원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카드 할인하면 이제 요거 36만원대도 있네. 가격이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사가니까. 왜 안 사가겠어요?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안 사가는 거죠. 왜 가성비가 안 좋냐면은 그 위로 5060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060도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제일 싼 거는 4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카드 할인 받고 하면은 44만 6천원 정도. 그래서 가격 갭을 보면은 5050에서 5060 가는데 얼추 높게 잡아도 10만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은 46만원에서 36만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10만원 잡고 하면은 28%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가격 차이는 28%고 성능 차이는 뭐 한 30% 정도 되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픽 카드만 바꾸시는 분들은 그래 뭐 한 30% 차이, 내가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성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라인업의 그래픽 카드를 쓰는 PC는 대충 100만원 언더로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PC가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U, 뭐 메인보드, 메모리, 파워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있습니다. PC가 아무리 저렴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파워나 케이스, 메모리 이런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에 그래픽카드 가격을 더해서 완본체 가격이 나올 건데, 완본체 가격으로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견적을 냈다. 5050으로 100만원 견적을 냈다고 해봅시다. 완본체 기준으로 100만원 견적을 냈어. 여기에 내가 5050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 10만원만 더 써볼게요. 그럼 110만원이 되죠. 이거 가격 차이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10%. 그런데 게이밍 성능은 그래픽 카드 성능이 크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 게임 성능 차이는 몇 프로 나요? 요만큼 난다니까. 10% 더 쓰면은 30% 성능이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5050이 욕을 먹는 거야. 5050하고 5060의 성능 갭이 꽤 커요. 근데 5050하고 60 성능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가격은 안 벌어졌어. 그러니까 리뷰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성능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가격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 5060이 가성비더라. 뭐 요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렇게 MSI 5060 제품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그래도 최저가 제품보다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5050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카드 할인하면은 한 48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MSI 제품들은 구매하실 때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게, MSI 사용자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거 공식 카페예요. MSI에서 운영하는. 쭉 내리시면 여기 이제 내가 산 제품이 만약에 메인보드면 여기, 그래픽 카드면 여기, 뭐 다른 것들은 요 밑에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픽 카드 여기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뭐 요런 글들이 있어. 솔깃한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50 그래픽카드 후기 쓰면 네이버페이 3만원, 사용 후기 이벤트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자, 사용 후기 이벤트래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8월 달에 보신 분은 8월에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구매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 기간이 8월 5일까지니까 좀 늦게 구매하시더라도 재빨리 리뷰하시면은 8월 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게이밍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이밍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게이밍 OC 트윈 프로저입니다. 게이밍 모델에 들어갑니다. 리뷰를 하면은 3만원의 네이버페이를 50명 추첨해서 증정을 한대요. 아, 다 주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벤투스도 있는 건가? 아무튼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 여기 양식에 맞춰서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QR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MSI 사용 후기 이벤트 이런 거 참여하실 때 요 조건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조건이 다 있습니다. 뭐 사진 몇 장 이상, 뭐 장착된 PC, 그러니까 미개봉은 안 되고 꼭 장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요거의 조건에 해당하는 리뷰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추첨이고, 요것도 한번 보자. 스팀월렛은 그냥 조건에 충족시키면 다 주거든요. 추첨 아니고. 소진시 자동 종료긴 한데 거의 소진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게이밍 시리즈 있죠. 예, 이거보다 하급인 뭐 벤투스 아니면은 섀도우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게이밍부터 보통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게이밍 제품 소개 드리면서 요게 스팀 코드 35,000원 이렇게 챙겨 가시면은 체감가에서 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카드 할인 받아서 한 48만, 배송료까지 48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35,000원 까면은 이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성비에서 그러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죠. 그러니까 보통 MSI 제품 살 때는 무작정 싼 가격보다 이렇게 리뷰 참여할 수 있는 제품 찾아봐서 요거까지 챙겨가지고 가성비를 계산하면 좋은데, 보통은 게이밍 모델부터입니다. 게이밍 모델부터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MSI 5060 게이밍 OC 소개를 이렇게 드렸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